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어느덧 80주년. 하지만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타이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며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 중국과 타이완이 반도체, 무역, 외교 등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야. 타이완과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투는 걸까? 먼 나라 이웃나라. 인구 14억여 명, 한반도의 약 44배 크기의 땅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이야.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화사상을 지니고 있었어. 중화사상? 그게 뭔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 무려 춘추전국 시대였던 28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상이라고 해. 그러고 보면 중국을 한자로 쓸 때 가운데 중을 쓰지? 그 정도로 중국인에게 중화사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중국외엔 오랑캐, 야만인으로 부르면서 상대를 깔보는 일도 있었지.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중화사상 대신 도광양회라는 걸 앞세우기 시작한 거야. 중화사상 도광양회 어려워. 도광양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요즘 말로 힘순찐이 되겠단 거지. 도광양회를 선언한 후 중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 뭐든지 협력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거야. 중국은 공산주의 아니었어? 공산주의는 폐쇄적이라던데 개방을 하겠다고? 뿌리는 공산주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가져와 쓰겠다는 거였어. 이때부터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루게 돼. 개혁 5년 만에 소득이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자전거, 라디오, TV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룬 거야. 짐승우리 갔던 집을 사람 사는 집으로 고치거나 새로 짓는 건설붐도 일어났어. 와, 중국이 정말 달라졌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로 등극하게 됐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개혁과 개방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중화사상으로 콧대가 높던 중국은 19세기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189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며 굴욕을 맛봤거든. 중국은 허수아비였네. 이후 193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14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그 와중에 중국 내부에선 공산당과 국민당 두 세력으로 나뉘어 내전을 겪기도 했어.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지.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았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로 경제 발전을 꿈꿨어. 일명 초고속 성장 프로젝트. 짧은 기간 안에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중국 인민의 고난은 계속되었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중국에게 경제 발전은 최우선이었고, 개혁과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지. 눈부신 성장을 이룬 중국은 강대국에게 빼앗겼던 땅을 하나씩 되찾아오기 시작했어. 1997년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았고, 홍콩을 돌려줘야 한다니 아깝지만 할 수 없지. 1999년에는 포르투갈에게 마카오를 돌려받았지. 이제 중국 대륙에 남은 식민 제국주의 잔재는 말끔히 사라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홍콩과 마카오를 돌려받은 중국은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됐어. 얼마 전까지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지.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자 중국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감추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해. 동북공정?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던 나라들까지 자기네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게 동북공정이야. 게다가 중국은 위구르, 티베트까지 중국 역사에 넣으려고 했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시진핑 주석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더 심각해졌어. 중화인민공화국 7대 주석이 된 시진핑, 그가 누군지 알아볼까? 시진핑은 개국공신이었던 시중신의 아들이자 중국 최고의 대학교 중 하나인 칭화대를 졸업하면서 당 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 부주석까지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달려온 인물이야.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에는 엄격하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개방된 자세를 지킨다고 평가받고 있지. 그런 그가 세계를 상대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모든 것은 세계 으뜸인 중국을 중심으로,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를 내세운 거야.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거지.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를 돈으로 압박해서 자신들 발 아래에 두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가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빌려주고 그 건물을 중국 회사가 맡아서 짓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빌려준 돈은 그대로 중국의 수익이 되는 거지. 중국은 손해가 거의 없고 건물을 지은 나라는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야. 그래도 건물은 지었으니까 건물은 남는 거 아니야? 건물이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나라는 항구 내놔! 중국이 지은 건물이나 항구를 통째로 중국에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빚을 지게 됐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야. 중국은 이러한 패권주의 외교를 앞세워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했대. 영향력을 전 세계로 뻗치자!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연임 초과금지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했고 3번 연속 최고 지도자로 뽑히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지. 그래서일까? 중국은 더욱 거침없이 행동했어. 세계 최강의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몽을 외치면서 미국과 대립했고 국민들에겐 애국심을 강조하며 자유주의를 철저히 탄압하고 민주주의도 크게 제약했지. 우리가 뉴스로 봤던 그 사건, 홍콩의 자유를!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했던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위가 일어났던 거야. 하지만 중국은 홍콩 시민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대놓고 반대했어. 이때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생긴 배경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중국의 다음 행보는 어땠을까? 아까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아직 남은 곳이 있어. 바로 타이완이야. 타이완도 중국과 관계가 있는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은 자기 주변 나라가 원래 중국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땅까지 노리고 있어. 중국은 하나다! 홍콩도 마카오도 원래 중국이었기 때문에 돌려받았듯이 타이완도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타이완에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공내전 후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타이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발전에 매진했어. 그런데 갑자기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 안 돼! 당연히 반대했어. 게다가 타이완의 동맹국인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지. 타이완으로 가려면 날 넘고 가라! 그럼 중국은 왜 타이완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타이완 점령 역사는 참 복잡해. 1565년 필리핀을 점령한 스페인이 타이완을 점거했고 17세기 네덜란드에게 빼앗기게 됐지. 하지만 얼마 안 지나 명나라 장군 정성공은 네덜란드를 쫓아냈고 이후 타이완은 청나라의 통치를 받았어. 그리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45년까지 지배하게 돼. 일본이 패망한 후 타이완을 차지한 건 중국 공산당에 쫓겨온 국민당이었어. 공산당? 국민당? 그럼 같은 중국인 아니야? 맞아. 그런데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 자신들이 진짜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가 진짜 중국인이야? 무슨 소리? 내가 중국인이야. 무엇보다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둘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지. 한때 중국은 타이완에 일국가 이체제를 제시하며 평화통일에 대해 논의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아니지! 아예 독립을 하자! 두 개의 중국론, 독립론이 제기되면서 중국을 더욱 자극하게 된 거지. 그런데 평화통일을 제안한 거면 그럼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관계인 건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 예를 들어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고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반면 타이완은 현재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타이완은 현재 세계 반도체 중심지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타이완의 동맹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봐 중국, 타이완은 건드리지 마.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강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 어느새 국제정세를 쥐고 흔드는 주체가 된 만큼 우리가 중국을 주목해야 할 이유도 충분해. 중국과 타이완, 타이완과 중국. 우리나라와 가까운 두 나라에서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두 나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구독자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